우리가 세 번째로 또 살펴볼 내용은 잘못된 잘못 습득한 지식의 악영향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시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가지 않고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한번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더니즘의 이후 근대주의 또는 현대주의라고 하는 이 모더니즘 이후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야. 그 이상의 다른 규정하는 내용도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현대의 사상을 가장 밑바닥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고 흘러가고 있는 흐름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특성이 현대이란 문화, 현대 사회의 특성은 애매모호성을 갖고 있고 불연속성을 갖고 있고 임의성을 갖고 있고 때때로는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반역적인 것이 나타나고 삐뚤어지고 무작위적이고 해체적이고 막 급격한 변형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말한 뭔가 의미가 확정되지 않는 불확정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더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또 단편화 현상이 또 나타나요. 모든 거 하나가 분절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쌓아왔던 전통 가치 개념, 종교적인 가치든 어떤 철학적인 가치든 세계관적인 가치든 그 시대 그 사회 문화의 가치든 이러한 모든 그런 지금까지는 당연시 여겼던 그런 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캐논을 디캐노나이제이션 해서 완전히 정전 자체를 엎어버리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도 다 무너뜨리고 기존의 전통 질서도 다 무너뜨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에도 빠지고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보고 확신하는 것을 진리라고 자꾸 믿고 맹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수시로 바뀌는데 마음도 수시로 바뀌는데 자기 가치관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니까 불협화음이 더 커지고 혼란이 더 가중되고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결혼 문제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이런 결혼 가치관 제도가 자꾸 부정이 되고 있어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폄하되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을 너무 고루하고 기존의 전통이란 결혼 제도는 너무나 답답하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새 판을 짜고 싶다. 꼭 그렇게 결혼해야 되느냐? 우리끼리 그냥 동거에 살면 되지 않느냐? 자, 이런 생각으로 많이 치우치는데 남성과 여성은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독점력도 생깁니다.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대한 애정이기도 하지만 더 나가서 뒤집어 보면 독점력이 또 강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구속받지 않는 독점은 힘이 센 사람이 독점을 더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걸 법으로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한, 제도로 보장받지 못한 두 남녀의 만남과 애정 전선은 책임성이 부여되지 않을 때는 위험한 상황으로 빠집니다. 어느 한 사람이 확 마음이 변심해버리면 그 관계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착취당할 수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마음일 때, 또 서로 욕망을 추구할 때는 한없이 좋다가 그게 식어버리거나 마음이 변심해버리면 그냥 상대방을 무시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자, 그래서 마치 사냥꾼의 심리처럼 그냥 이 사람 이 동물 잡았다 아니면 저 동물 잡았다 이렇게 자꾸 그 사냥의 목표물이 바뀌어버리면 그것이 더 이상적인 사회가 되느냐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야만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불안정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사회든지 최소 그 사회의 밑받침이 되는 그 디딤돌이 되는 것 하나하나 축대돌은 가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건강하고 튼튼해져야만이 안정성을 가져야만이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서도 모든 문제가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는 요소가 뭐냐? 그러한 최소 단위의 가정이 해치되고 위기에 봉착하고 그 가정 단위 속에서의 남녀 관계, 가족 관계가 자꾸 깨지고 서로 불신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또다시 위험에 처하고 더 심각한 가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 사회가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결혼이나 윤리나 이런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 사회는 점점 질이 낮아져 가고 있다. 사람과 사람에 대한 관계도 신뢰 관계도 굉장히 신뢰도 낮아져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 충실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이런 마음도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너무나 이기심이 팽배해져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욕구를 극대화시키는 것만이 전부다 이렇게 해버리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과 서로 양보를 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나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과 관계가 평상시에는 좋았다가 안 좋은 상황, 어떤 서로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진면목이 나타나는데 그때 보면 완전히 돌변해서 이기적인 모습, 자기 본의적인 생각으로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부부관계에도 오늘날 많이 나타납니다. 연애 기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헌신했던 마음도 결혼하고 나서는 막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결혼하지 않은 부부보다는 더 이렇게 오래 가지만 일반적으로는 연애 때 그런 헌신도와 결혼 후에 그 헌신도가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도 위기를 겪는데 어쨌든 미혼 때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갖는 경우입니다. 또 제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에게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신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또 상대방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자, 이런 좋은 태도를 가지면 남녀 관계는 아주 좋아집니다. 더 좋아져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결혼한 부부도 잠시 충돌은 있지만 의견 충돌이 있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많이 다툼과 갈등이 있어도 이런 과정을 잘 슬기롭게 극복한 남녀는 굉장히 더 성숙한 부부는 성숙한 사랑의 단계로 이행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갈등과 충돌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것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불신해버리고 그냥 아예 기대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결혼 잘못했어? 막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연애 때부터 우리가 상대방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나도 모르게 나쁜 사조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먼저 겸손하게 인정하고 상대방 앞에 너만 틀렸어 라고 하지 마시고 당신도 문제 있지만 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이 문제를 같이 고쳐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서로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페미니즘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혼란을 느끼고 있고 가치관의 약간의 격변 시기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다른 문화 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에서 몇십 년 사이에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런 모든 서구의 사조들은 몇십 년간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겪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시차 구분 없이 동시에 우리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함을 느낍니다. 유럽을 봐라, 미국을 봐라, 저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닙니다. 유럽이 저런 상황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과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히스토리, 역사성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조건 서구는 다 맞다. 아닙니다. 지금 보면 유럽, 미국 같은 경우도 잘못된 흐름 속에서는 많은 것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페미니즘 운동이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페미니즘 물결이 왔는데 뭐 처음에야 여성들이 참정권조차도 안 됐으니까 뭐 사실 여성들의 그 권익을 찾기 위해서 참정권 운동도 시작을 했고 뭐 어쨌든 너무나 여성의 권익이 떨어져 있으니까 남성과 양성이 평등하는 단계로 좀 가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제 오늘날 이게 페미니즘은 이제 양성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라는 것을 딱 들고 나왔어요. 1995년도 유엔의 제4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그러니까 젠더가 하나의 주가 돼버린 거예요. 사회적 성을 말합니다. 이게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성, 그 성에는 수십 가지 그 갈래가 있는데 남성, 여성, 메일, 피메일이 아니라 메일 투 피메일, 피메일 투 메일, 뭐 시스젠더, 뭐 이게 수도 없는 이러한 성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 LGBTAIQ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사회적 성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 여성이면 되는데 그 안에다 많은 걸 다 집어넣고 이렇게 구분을 섹터를 완전히 나눠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규정된 대로 되나요? 또 그게 수시로 바뀐다면 시스젠더 말고 젠더 플루이드 하면 완전히 뭐 아침에 또 저녁에도 바뀔 수 있고 어제와 오늘 다를 수 있고 아니 성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나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발전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오히려 윤리적인 수준에선 도덕성의 문제에선 퇴보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마치 현대가 다양한 이 시대가 앞서가는 최첨단 유럽의 모든 모습이고 뭐 그것이 미국이 앞서가는 모습이다. 아니에요. 부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그대로 답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양성평등으로 가서 기존의 전통 가치 질서는 유지하면서도 잘못된 구조를 힘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잡아주는 것은 제가 남성이지만 얼마든지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초월해서 남성을 적으로 돌려놓고 타도해야 된다. 남성은 절대로 지금까지 권리를 쟁취했고 혼자 누렸던 모든 권리를 남성이 갖고 독점한 구조니까 우리는 그걸 뺏어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모든 것, 잘못된 구조,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나갈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페미니즘에 이런 것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정부적 페미니즘, 마르크시즘 전 페미니즘, 유물론적 페미니즘, 뭐 사회주의 페미니즘, 문화적 탈식 민주적, 후기 구주주의적, 블랙, 레즈비언, 생태 이런 페미니즘 영역을 막 끝없이 막 영역을 넓혀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저기에 페미니즘의 단점이 뭐냐? 저기에는 여성만이 있고 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가 어떻게 존속할 수 있습니까? 인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공존해야 됩니다. 남성만이 우월적이고 남성만이 지배하는 세상, 아니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판을 다 엎어서 이제는 여성이 권리를 쟁취하고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서 남성을 타도하고 여성 우월 시대를 만들고 여성 독점 시대를 만들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상생의 길, 공존의 길을 모색해 하지 않으면 페미니즘은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가치관에 빠져 있는 분들은 극단적으로 빠져 있는 분들은 결혼 자체, 남성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전통 결혼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결혼해도 이러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상호 공존, 보완관계, 서로 헌신하는 관계라기보다 서로 상대방에게서부터 내가 권리를 더 찾아오겠다는 이런 투쟁의 개념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결혼이 평안할 수가 없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거다. 그것은 페미니스트들이 우리에게 독약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지식의 악영향의 세 번째는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를 한번 보세요. 그 쾌락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쾌락은 행복의 한 형태인데 쾌락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것이다.
쾌락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것으로 보면 다 합리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성행위가 오직 목적이고 종족 보존으로서 우리가 필요하고 또 성행위도 남성과 여성의 그 사랑을 가꾸는 데서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그냥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만 바꿔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쾌락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이가 먹어도 얼마든지 남성과 사귈 수 있고 여성과 내가 마음 놓고 사귈 수 있고 그냥 쾌락을 추구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 결혼 자체를 우습게 알게 되겠죠. 또 상대방을 나의 쾌락의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성이 나를 쾌락의 도구로만 삼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제가 쾌락의 도구가 돼주나요? 나도 쾌락을 추구하니까 같이 좋아요? 그것은 그 관계는 거래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것이 이상적인 남성, 여성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상대방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소유욕과 독점욕과 나만이 누리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을 갖고서는 상대방과의 교류가 안 이루어집니다. 나는 혼자 즐거울 수 있어요. 뭐 혼자 그냥 그러면 성적인 해소를 하는 거, 그런 것만 하려면 뭘 결혼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상대방을 최고로 만족시키는 그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나의 모든 것을 상대방한테 줄 때 최고의 기쁨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그 얘기를 잘 설명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가장 사랑의 절정에 이르는 단계, 서로 깊은 성적인 관계를 나눌 최고의 지점에서도 이기적인 마음만 가지면 안 된다. 상대방에게 나를 온전히 바치고 상대방에게 나를 줘야만이 거기서 최고의 희열이 다가온다. 자연 만물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배제하고 나 위주로만 다 쓸어가겠다. 그럼 나는 즐겁지만 상대방은 비참하고 빼앗긴다는 마음, 상실감이 커지게 돼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일방향의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혼해도 자식을 낳으려고도 잘 안 하고 둘이만 그냥 즐기다가 뭐 세상 끝나면 되지 않느냐. 다음 세대는 생각도 안 하고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면 된다. 자, 이런 생각으로 우리 사회가 팽배해 있고 만약 그런 가치관만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은 굉장히 약한 것이고 이러한 사회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저는 무너질 거라고 봐요. 외부의 외침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그 유지, 자체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견뎌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응집력과 그 결집력이 다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 자체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